알겠네. 소회를 풀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소개 부담감 다들 많긴 했나봐요. 근데 영훈님 자기소개를 현숙님은 완벽히 기억하고 있어. 영훈님 완전 인상 깊었다고. 이 사람이 자기소개할 때 뭐 스킨스쿠버나 이런 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옥수님한테 했던 얘기나 이런 거를 퍼즐을 맞춰보면 앞뒤가 안 맞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영호의 자기소개 중에 인상 깊었던 한마디가 금사 빠지만 금사식은 아니다. 그쵸. 이 장면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영식이죠. 영식 씨 귀가 열려 있어. 모든 세포를 귀에 집중한 상태죠. 그래서 뭐 순자는 적극 공감하고 있죠. 영호의 금사 빠지만 금사식은 아닌 사람 17영숙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괜찮은 말이에요. 인정 욕구가 좀 있지. 딱 6글자로 되게 많은 걸 내포해서 금사빠 금사식 그 6글자로 많은 걸 내포해서 표현했잖아요. 영식은 현숙이 다른 남자에게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좀 불편하죠. 왜냐면 영식하고 현숙의 데이트는 생각보다 썸 이상의 텐션이 나오긴 했거든. 둘이서 스티커 사진도 찍고. 금사빠가 금사식일 가능성이 높긴 하죠. 현숙님이 저런 거 딱 집어내고 기억해서 말하고 이런 거 참 디테일한 것 같아. 기억력도 좋고. 순자님은 지금 영훈님에게 굉장히 큰 호감을 보이고 있죠. 그 상황을 그냥 이성적으로 이겨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뽀뽀 발언도 여러 사람의 심금을 울렸겠지만 금사빠지만 금사식은 아니다. 이게 엄청 와닿았다. 영식 씨는 지금 그 말을 듣고 실은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죠. 영식 씨 입장에서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순자 씨는 저 영식 씨의 표정을 현숙 씨에 대해서 이제 살짝 질투의 감정이잖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으면 당연히 질투가 나는 건 당연하지. 그렇게 이제 질투의 감정, 그래서 약간 살짝 뭐 좀 더 과해지면 마음이 어느 정도는 삐질랑 말랑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순자님은 그냥 졸린 줄 알아. 지금 졸려 어떡해. 실은 마음이 상해 있는 건데, 그 순자님 입장에서는 벌써 어떤 질투의 감정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삐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한 것 같아. 잠깐 쉬더라도 현숙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싶진 않은 상황이죠. 그렇게 잠깐 눈 붙이는 사이에 눈치를 보고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현숙님이 마주보고 있었지. 영자님 눈치를 봤네. 그래서 재밌는 거 해볼까요? 하면서 해달라고. 근데 현숙님 저랑 나가서 얘기할래요? 이게 대체 누가 재밌는 거지? 누굴 기준으로 지금 재밌다고 말을 한 거지? 광수는 지금 저 재미의 기준은 대체 뭘까요? 내가 재밌는 거겠지? 약간 그런 연애 못 해본 남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뭔가 한번 뭐 나랑 잠깐 얘기 좀 할래 이런 게 광수 약간 이렇게 하면서 뭐 환호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나가서 재밌는 얘기 하자는 건 줄 알았는데 저 자체가 재밌는 거라고. 그렇지. 재밌는 거 해볼까요? 그러면서 재밌는 거요? 그러면서 현숙님 저랑 나가서 얘기할래요? 이 재밌는 거 해볼까요? 라고 하잖아. 근데 시선을 현숙을 바라보고 하진 않는단 말이죠. 지금 영숙이랑 이런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 질문할 때 현숙님 불렀다고? 광수 뭐 노력하고 있어요. 임창정 씨 짤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거 이제 딱 하고 저거 이제 현숙님 저랑 나가서 재밌는 거 얘기할래요? 그러면서 나가서 속으로 아싸 존나 카리스마 있었어. 그렇게 눈을 감고 있는 영식 앞을 지나고요. 영자님은 딱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근데 이제 현숙님이 나갔을 때 신경을 쓰는 거는 영식. 물론 저쪽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다가 나가는 거 확인하고 나가는 소리 듣고, 그리고 이제 안마기 리모컨 조절할 겸 이렇게 눈을 뜨고 있지. 절대 자고 있지 않았어. 뭐 일부러 감고 있었죠. 그냥 마음을 다스린 거지. 영식은 영식 나름대로 여기는 솔로 나라다. 현숙은 저럴 수 있다. 내가 괜히 조급하게 굴거나 질투해서 이 사람에게 점수를 잃지 말자. 그렇게 지금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태야. 그렇다면 영식은 원래 쿨한 성격은 아니구나 정도는 유추할 수 있지. 쿨한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컨트롤은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광수와 현숙의 1차 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뭐 분위기가 살짝 흡연실인데? 진짜 흡연실 같은 느낌은 있지만 뭐 이런 데 흡연실이 있진 않겠지. 광수 자기소개할 때 깜짝 놀라서 이제 처음에 저보다 5살은 어릴 줄 알았어요. 이제 일단 동안이다고 칭찬을 살짝 하고요. 그래서 뭐 5살은 어릴 줄 알았다고 일단 외모 칭찬. 하지만 알고 보니 누나였다. 현숙님이 워낙 동안이니까. 근데 현숙님은 이제 내가 확신의 맏언니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어서 이제 놀란 거고. 그러면서 묻는 게 이제 학번을 물어봐. 어느 나이가 넘어가면 학번을 잘 묻진 않거든. 이런 것도 약간 이번 기수에 좀 특이한 것 같아. 서로 나이로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뭐 빠른까지는 나올 수 있어도
약간 뭐 저렇게 학번으로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았죠. 학번은 뭐 재수생도 있을 수 있고, 그치. 그리고 이게 워낙 그 뭐 엘리트 특집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실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나 이제 같이 뭐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다른 회사 사람들이랑도 어울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 학번 물으면 솔직히 좀 실례지. 왜냐면 그 중에는 대학을 안 나온 사람도 있어. 개발자 중에 은근히 고졸 개발자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뭐 코딩 배워가지고 걔네들 중에 실력 좋으면 그 업체에서 이렇게 또 진급 빨리 해가지고 경력을 쌓는 애들이 있거든. 물론 광수도 그러니까 여기 나왔으니까 묻는 거겠지. 광수 씨가 지금 저 카페 그 방탈출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광수 씨가 사회생활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생활을 또 잘 했더라고요. 사회생활을 잘 했고 그러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옮겨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광수 씨가 이렇게 연구소에서 쭉 해가지고 그 연구소를 벗어나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름 그래도 그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으로 넘어왔더라고. 뭐 자기 주장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죠. 옥순 씨가 다음 주에 누구랑 랜덤 데이트를 할까도 좀 기대돼. 그래서 근데 빠른 88년생이라 이제 06학번이고, 아, 광수가 조기 입학을 했나? 그래서 학번이 같다는 거를 살짝 어필하려고 학번을 얘기한 건가? 아니, 그리고 대학을 안 간 친구들도 많잖아요. 아니, 뭐 과학고나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광수에게 대학을 안 간 친구란 없겠지. 모든 사람은 다 대학을 간다. 이게 광수 씨의 그냥 생각일지도 모르지.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을 물어봐요. 당연히 저희 학교 친구 중에 이제 S대 간 애를 있어서, 그러면서 누구지? 그래서 그러면서 하버드 간 친구 누군지 알 것 같죠? 이러면서 서로 아는 얘기. 이게 이렇게 뭐 물어보는 게 이제 크게 다른 유명한 케이스가 뭐냐면, 어쨌건 그런 힘쓰는 형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말 그대로 힘을 보여주려는 간접적인 시도잖아요. 광수도 조금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하버드 간 친구를 어필을 함으로써 나의 어떤 지력을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인가? 간접적인? 하버드가 1년에 한 명만 입학이라서, 그래서 그럼 뭐 누군가는 있었겠네. 누군가는 있었겠네. 광수 동창이 그러려는데 입학 때는 정규권이었다고? 그렇군요. 뭔가 똑똑하고 자기 고집이 있는 친구였군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왔네. 그 유지되지 못했나 보죠. 근데 뭐 나랑 교류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 친구 원래 저랑도 별로 교류 없어요. 그냥 약간, 근데 광수 입장에서는 이게 호가호의 전략은 아니고요. 내 생각에 광수는 그냥 라포 형성 전략인 것 같아. 광수 씨는 현숙 씨와 공통점을 만들어서 약간, 영화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해요. 약간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풀어 나가는 게 아닌가. 광수는 여기에서 현숙님하고 좀 공통점을 만들어서, 원래 누군가랑 소개팅하고 이러면 공통점 찾기 하잖아요. 꼭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도 이제 그렇게 많이 하잖아. 이거는 그냥 광수의 순수한 공통점 찾기. 광수는 지금 막 그렇게 취미가 다양하지도 않고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분야가 딱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랑 말을 잘 해보지도 못했어. 지금 보면 눈 잘 못 마주쳐. 처음에 현숙님하고 나갈 때도 재밌는 거 해볼까요? 이러면서 나간단 말이야. 이제 눈을 많이 마주치지는 않아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말 할 때는 마주치긴 해야지. 그래서 이제 광수님 오늘 얘기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 현숙님은 12명의 출연자들의 자기소개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영훈님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 없었으면서도 영훈님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걸 뱉어내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광수님에 대해서도 솔직히 현숙님이 광수님이랑 막 솔직히 막 얘기하고 싶을 생각을 막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광수의 자기소개를 현숙님은 기억하고 있어. 현숙님의 자기소개를 듣고 광수는 자기와 공통점을 못 찾았어. 그런 면에서 이런 사회적 지능 측면에서는 완전 넘사벽이지. 현숙님은 광수와 나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나중에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해놨어. 광수는 분명히 좋아하는 일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좋아하고 나는 방탈출 좋아하고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얘기가, 같은 그 대학교 때 같은 학번 그 사람 알아요? 이런 걸 하고 있어. 이게 광수의 어떻게 보면 뭐 한계라면 한계지. 기억력이 좋으면 사회적으로 유리한 면은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영업을 할 때도 내가 이 사람과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는지,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했었는지를 기억해두면 나중에 다시 대할 때 이 사람과 친한 거를 드러내기 확 좋지. 약사 출신의 화장품 회사에 들어갔다. 이것도 임팩트 있지, 왜 없어. 하고 싶은 화장품을 찾아서 갔다. 아무래 연구소에 약대 많지만 여기서 약사 출신은 지금 여기밖에 없었고, 뭐 듣기에 따라서 특별할 수 있지.
그래서 어쨌건 그거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았고, 그러면서 화장품을 좋아하는데 혹시 큰 이유가 있으세요? 그나마 좀 질문을 했죠. 그러면 그 현숙님이 이제 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좋아할 때 이유가 생기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저도 사실 좋아하는 이유가 없다. 현숙 씨는 왜 이렇게 못 쳐다보고 영자 씨는 그렇게 잘 쳐다보는 거야? 그게 영자의 어떻게 보면 장점인가?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 어떻게 보면 살짝 찐의 냄새가 나는 광수조차도 지그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주는 것이 영자의 장점일까? 그래서 제가 모든 거에 이유를 찾는 사람인데, 무언가가 좋아졌을 때 이유가 안 생기면 진짜 좋아하는 거라고. 좋아하는 이유를 못 찾으면 다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현숙 역시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느껴서 공통점 또 하나를 이제 현숙 덕에 하나 떠먹여 줬네요, 현숙 씨가. 그래서 혹시 뭔가 이제 정의하는 걸 좋아하냐? 근데 정의하는 걸 딱히 좋아하지는 않는다. 틀 안에 가두거나 100%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광수 씨는 깜짝 놀라죠. 정의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고 이제 100%는 없다라는 이제 현숙의 말이고, 광수 씨도 이제 100%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근데 뭔가를 정의하는 거는 과학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 아니야? 이게 과학적 사고인지 과학적 용어를 철학적으로 쓰는 건지 좀 애매하네. 그냥 과학적 이론의 일부를 철학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그냥 99.999다. 99.999로 해서 쭉 가는 거는 그게 100이랑 같은 건데, 같은 숫자예요. 그게 아니 표기가 다를 수 있어도 99.9로 쭉 가는 거는 그건 100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100%는 없잖아요. 이제 100%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100%는 없다라는 거는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약간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학, 자신의 철학에 가까운 거 아니야? 이거는 대화가 통하냐 안 통하냐에서 어떤 지적 수준에 대한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광수는 이거를 지금 100%라고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현숙은 이제 그게 맞다고 하고, 그래서 근거 없는 추측은 불편해하고,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정도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그래서 틀린 말을 가능하면 지양하는 것은 좋은 자세지. 근데 뭐 연구원으로서 직업병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광수는 야, 나랑 대화가 되네? 그러니까 이제 현숙님이 지금 100%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지 100% 인간관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까마귀 날면 배가 떨어진다가 아니라 까마귀가 날면 배가 떨어질 수 있다지. 예를 들어서 진짜로 두 가지가 인간관계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이건 인간관계가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만, 때리면 아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맞아도 안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내가 느낄 수 있는 통각 이하로 가거나 통각이 약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아플 수도 있다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현숙 씨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실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실험해보고 그런 어느 정도 강도로 때렸을 때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통이 나타나겠지. 그러면 이렇게 뭐 어느 정도의 확률로 아프다. 뭐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현숙 씨가 생각하는 지금 저 100%는 없다의 관점이고, 광수는 이제 뭐 비슷한 것 같다고 하면서 뭐냐, 인류의 기원이 나와. 인류의 기원이 나오기 시작했어. 인류의 기원,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됐을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은 불영속적이잖아요. 그래서 0과 90, 100 사이에는 공간이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불연속적이라고 해도 그 공간이 존재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걸 양자를 얘기하는 건가? 양자가 파동성하고 입자성을 동시에 띠잖아요. 그래서 그게 파동이자 입자니까 지금 그 입자가 존재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 그러면 세상은 그 파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도 하거든, 확률적으로도. 근데 굉장히 지적 허용이 있지. 이게 약간 철학적인 관점이야. 과학적인 관점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세상에 100%는 없다. 불용속성의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현숙님은 저 말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해하지 않았어도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불용속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알아들었어도 이렇게 말했을 거고, 현숙님이 지금 저 말에 대충 관심 별로 없어가지고 못 알아들었어도 불연속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말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현숙님의 지적 스킬이 아니라 대화 스킬이죠. 광수님에게 맞춰주고 있어. 지금 광수가 끝에 했던 말을 그대로 그래서 해주는 거구나. 이것만으로 광수는 내가 생각한 관점을 현숙님도 똑같이 이해하고 있네. 나랑 세상을 보는 관점이 똑같네. 안 똑같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100%는 없다라고 말한 거에 지금 두 사람은 다른 근거를 대고 있거든. 지금 잘 맞춰주고 있어, 현숙님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 말을 또 받아주는 것 같으니까 광수는 신나죠. 그러니까 더 파고들지. 혹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 사실 양자역학에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현숙님이 웃죠.
이 웃고 있는 현숙님의 표정에서 좀, 양자역학은 이런 정도 재미있는 대화의 소재 정도로 해서 거기서 끝내야겠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짜 오타쿠 같은 사람한테 마블 얘기를 하면 거기 와가지고, 마블? 니네가 아는 마블은 마블이 아니야. 그래서 마블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어. 막,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신기한 얘기 들으면 좋은데, 그거를 막 1시간, 2시간 떠들고 있으면 솔직히 듣기 싫잖아. 그 얘기 자체가 별로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반응을 좀 잘 살피지 못한다는 거. 근데 물론 현숙 씨가 워낙 노련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잘 받아줬었던 것도 있죠. 그러니까 다음날 광수 씨가 또 힘내가지고 다음날 현숙 씨 또 불러내잖아. 이 2차 회담 바로 시작하잖아요. 지금 현숙님의 약간 살짝 빵 터진 거를 살짝 재밌어하는 걸로 오해를 한 건지 아니면 양자역학 얘기가 재밌어서 하는 건지. 근데 왜 이런 거에 빠져 있냐고 하면은 방탈출 세계관 창조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는 뭐 프로 작가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약간 그런 세계관을 빌려오지. 그런 빌려오고 하다못해 이제 제가 아까 마블 얘기했지만 마블도 그 평행우주 이론이 나오고 그러면서 다중우주 이론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촉근 이론에 따라서 우주가 11차원이다라는 그런 계산에 의해서 실제로 그거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11차원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런 이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촉근 이론, 막 이론, M 이론 뭐 이렇게 불렸었거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론들이 나오면서 마블이 아싸 이거다. 우리의 설정 오류를 저걸로 메꾸자. 그렇게 된 거거든. 근데 이렇게 세계관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양자역학 이런 거 넣으면 또 그럴듯하니까 또 평행우주 넣으면 그럴듯하고 현숙님 입장에서는 되게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광수님이 어떤 세계관 그럴듯한 젊은이들 방탈출 같은 경우는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광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방탈출 게임의 타겟층이 10대 20대잖아요. 어쨌건 방탈출 제작자로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말이 될 법한 이야기 짜는 걸 좋아하고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설정을 가지고 약간 어쨌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말이 될 법한 이야기는 SF잖아. 어쨌건 SF 계열인 거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광수님이 만드는 방탈출 저렇게 설정을 과학적으로 만들고 이러면은 그 기존에 있던 약간 뭐 셜록 홈즈 같은 그런 시대의 추리 아니면 방탈출 이런 느낌이 전형적이었다면 뭔가 저런 게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광수 씨는 그런 꿈도 꾸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방탈출하는 게 여러 가지 설정들 자체가 일종의 저작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복제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설치하고 그건 이제 저작권 광수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광수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펼쳐질 수 있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게 꼭 오프라인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 외국에 팔 때는 방탈출 지금 했던 설정들을 가지고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이게 어쨌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축해 놓은 세계관은 얼마든지 확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적 재산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나도 광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힘들고 돈이 안 되기로 하면 정말 한없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걸 가지고 뭔가 방향을 잘 잡으면 정말 굉장히 즐겁고 재밌으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 근데 감이 안 와. 지금 광수 씨가 어느 정도인지는. 방탈출 앱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설정에 오류가 있으면 화가 나는 타입. 어쨌건 작가니까. 근데 현숙님 성격에 만약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가봤다고 얘기하면서 대화를 풀어갔을 텐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걸 보면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잘 안 넘어가죠. 잘 안 넘어가지는. 어쨌건 그런 거에서 굉장히 꼼꼼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성실한 청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성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여태까지 전무했다. 얼마든지 자기 사업 얘기도 할 수 있고 양자역학 내가 이번에 책 읽었는데 그런 거 있더라 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하고 욕을 먹거나 야 그런 것도 있어 하고 재밌어 하거나 그런 반응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광수지 주변엔 여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현숙님이 저의 성향과 광수님의 성향이 어쩌다 보니 일치한 것일 뿐 혹시라도 운명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쩌다 보니 일치한 것뿐이라고 했는데 사고 체계가 비슷한 것 같다고 지금 광수 또 지금 현숙님이 분명히 마지막에 단도리를 했는데 선을 그었는데 사고 체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사고를 구성하는 몇 가지 체계가 이제 비슷한 거를 확인했다고. 현숙님하고 얘기할 때 100%는 없다. 이거 이제 꽂혔지. 근데 그 100%는 없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건 현숙님이 살짝 맞춰준 감이 없잖아 있어요. 물론 100%는 없다라는 말은 현숙님이 먼저 끝내긴 했으니까 광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긴 했겠지. 현숙님이 나중에 얘기하잖아. 뭐 책 모임 이런 거 많이 했다고. 막 그 책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로 막 모임도 갖고 했다고 했잖아요. 모임도 주최했고 그 이전에 자기소개할 때 나왔었나? 그때 와인 모임도 주최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온갖 다양한 사람들
여러 가지 활약하는 거를 많이 보고 그리고 모임을 위해서 자제도 시켜보고 우쭈쭈도 해보고 다 했을 거란 말이야. 광수 씨가 그 모임에 왔으면 얘가 말을 많이만 하지 않으면 이 모임을 재밌게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우쭈쭈도 해주고 어우 재밌어요. 말 그대로 그 독서 토론회의 사회자 역할을 하는 셈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현숙님의 모습이 이해가 가요. 현숙님은 일단 거의 높은 확률로 영식님 이외에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는 힘들 것 같죠. 영식님과 어울리겠죠. 혹시 모르잖아. 잘 되고 있을지. 지금 현숙님이 지금 보면 그나마 처음에 현숙님에게 끌렸던 사람 4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뭐 광수는 일단 나가리인 것 같고 영수도 나가리이고 그리고 상철은 지금 영자 씨랑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남는 게 영식밖에 없어. 영식밖에 없는데 영식이 또 나쁘지 않고 영식 그 약간 아이 같은 면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또 나쁜 방향으로 아이 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충분히 현숙님하고 잘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예쁜 놀이님의 분석에 따르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뭔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 그 자체로 스스로가 더 열심히 사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철 씨가 없었으면 영자 씨는 광수 씨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광수 씨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영자 씨야. 그런데 영자 씨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가 광수는 아니다. 그래서 힘들 거다라고는 했지만 광수는 어쨌건 자기 시장이 있는 거야. 재밌고 함께 즐길 수 있고 뭔가 내 꿈을 응원해 줄 수 있고 순수한 면이 있는 약간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뭐 좀 특이한 면이 있지만 키도 크고 몸 관리도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한 번은 더 대화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대화를 하죠. 그리고 현숙님 대화가 너무 잘 통했어요. 전형적인 이과생들의 대화처럼 보였을지도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없지. 그래서 그렇게 저는 100%는 조연지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얘기를 했다면 광수는 불연 속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100%는 말을 하지 않는다. 불연 속성을 굳이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해야 돼? 그러면 방탈출 설계할 때 설계도와 100%안 같아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데 되게 신선하고 그래서 그런 대화를 엄청 빠르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엄청 재밌었어요. 자, 이거는 영식 씨와 데이트를 하고 와서의 인터뷰입니다. 연하 어때요? 전 연하 좋아요. 그쵸? 저 연하 좋아요. 그래서 질문했죠. 연상 연하 상관없냐고. 아마 그때 짐작하지 않았을까요? 영식에게 좀 선전포고 해놨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영식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차원에서 질문을 던졌어. 그래서 이 뒤에는 영식과 데이트나 이런 장면을 보면은 감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광수에 나왔던 거랑 확실히 텐션이 다르지. 비교를 해보면. 영식 씨가 뭐 눈에 안 찰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숙 마음은 뭐 광수나 영수랑 비교하면 너무나 영식이다. 현재로서는. 영자는 그나마 광수를 가능성 있게 보고 있다. 현숙은 나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숙님은 재밌었다고 하는데 그 표정에 재밌었어요라는 표정과 영식 씨를 만나고 왔을 때의 표정이 이제 너무 그 텐션이 많이 다르지. 그 텐션의 차이가 이제 확실히 있죠. 도금은 벗겨내고 순수하고 꿈을 꾸는 청년이라는 면에서는 이제 멋있고 이제 그런 거지. 그렇게 약 30분 만에 대화를 마치고 공룡 거실로 이동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타임루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과학이라기보다는 어떤 거에 설정에 조금 더 많이 쓰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약간 실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런 말도 다 대꾸를 하고 있는 현숙님이 참 친절하죠. 현숙님의 모임에 가면 소외되는 사람이 없겠어요. 어떤 모임을 주최할 땐 저게 참 중요해. 지금 양자역학도 뭐 타임루프랑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 어떤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철학만 갖다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저런 방탈출 작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광수는 과학자가 아니라 작가잖아요. 어쨌건 제작자고 작가고 지적재산권이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저런 데 관심을 갖고 저런 과학적인 부분에서 어떤 철학을 끌어다 쓰는 거 뭐 얼마든지 멋있는 일이죠. 자기 일에 필요한 일이지. 저거를 어떤 이론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것처럼 마치 학자의 영역을 내가 그런 걸 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본인을 과하게 포장하는 거긴 하지. 영식 씨는 아직 자고 있군요. 30분간 쓰러져 있었네요. 현숙이 나가고 잠이 들어버렸군요. 현숙님이 이제 들어가서 자라고 하지만 현숙이 옆으로 와서 앉았죠. 양자역학에 빠지고 일반인들에게 어떤 도전의 신비감, 어떤 우주에 도전하고 아마 광수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크툴루도 되게 좋아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어쨌건 지금 완벽하대. 기침만 안 하면 돼. 현숙에게 와인을 이제 따라주는데요. 뭐 안 먹어봤다라고 하면서 현숙 씨는 굉장히 이런 게 또 호기심이 많아요.
아, 할머니의 타임라인에 싱크된 되게 착한 손주네요. 늦게까지 앉으면 할머니한테 방해되잖아. 할머니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옛날에는 말썽꾸러기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최소한 착한 손주일 것 같아. 그리고 듬직하고. 그래서 지금 뚜껑 여는 것도 있고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제 현숙 씨는 좀 걱정이 되죠. 그러면서 영식에게 대화를 하자고 말을 겁니다. 광수랑 솔직히 현숙 입장에서는 이게 나는 솔로니까 나를 불러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제 그러고는 있지만 살짝 영식 눈치가 아예 안 보이진 않겠지. 어쨌든 왜냐면 현숙 입장에서는 지금 영식한테 각오해라 라고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영식에게 먼저 대화를 신청합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광수밖에 신청을 안 하네요. 이번에 정숙 씨가 없었다면 이번 기수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겠지만 광수 씨도 정숙 씨만큼은 아니어도 이번 기수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식 씨 꼬리가 있었으면 살랑살랑 흔들었을 텐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현숙 씨는 이제 걱정을 합니다. 근데 자야 되는 거 아니냐. 인터뷰 뭐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현숙에게만 초점이 향해 있는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할 거냐. 이제 그거는 솔직히 현숙 입장에서도 뭐 궁금할 수 있는 포인트지. 현숙 씨가 이런 게 잘 돼. 이게 현숙 씨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는 그건 현숙님의 난 장점인 것 같아. 그래도. 그래서 이제 다른 여성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다 대화 많이 해볼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현숙님도 나도 그러니까 영식은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 안 했다. 지금 저것도 이제 영식은 난 너밖에 없다는 걸 슬쩍 어필하는 거거든. 근데 현숙도 이거 바로 캐치하거든. 그러니까 영식이 살짝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현숙도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 아까 광수님이 대화하자고 한 거 빼고 먼저 대화 신청한 적 없다. 나는 그것도 광수가 가자고 해서 간 거다. 그리고 아까 사실 영수님 있었는데 한번 어쨌든 첫인상 선택을 해줬으니까 한번 대화는 해보고 싶긴 했으나 그래도 내가 나가면 네가 혹시라도 마음 상할까봐 신경 쓰였다. 근데 영식은 저는 진짜 상관없어요. 뻥치지 마. 뻥치지 마. 아까 표정에서 다 상관 있는 거 다 드러났어. 현숙 씨가 다 읽어가지고 지금 하는 말인데 지금 진짜 상관없어라고 코를 만지고 있죠. 애들이 진짜 자기 거짓말을 얘기할 때 숨기고 싶으면 입을 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면 입을 그대로 가리기가 힘드니까 이게 손이 다른 데로 가. 보통 많이 가는 게 코입니다. 그래서 물론 코를 만진다고 무조건 거짓말은 아닌데요. 거짓말을 할 때 뭔가 저런 신체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없어요. 손으로 코를 만지면 진짜 상관없어요. 라고 2번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 하던 제스처와 어느 부분에서 달라졌나 거기서 이제 힌트를 잡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건 지금 보면 영식 씨가 그치 포수 사인을 막 보내고 있죠. 영식을 신경 쓰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영수에게 난 대화 신청 안 했다. 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영식 씨가 아까 살짝 마음이 상했던 걸 다 아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집단에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뒤에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후회를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보편적 사람들 생각이고 그렇지만 나는 한 사람 알아가기에 시간 부족하다. 현숙은 한편으로는 부담되지만 그래도 흐뭇한 마음도 있을 거야. 그 오해의 얘기를 잠깐 하면요. 브린 말링이란 배우 거의 초창기부터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 배우가 그 어나더 어스라는 영화에 나오거든요. 거기 여주인공인데 시나리오도 쓰고 그 같은 제작에도 참여하고 되게 재능이 많은 사람이야. 그 여성분이 약간 평행우주 약간 이런 쪽에 그런 거를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어나더 어스 그리고 아이 오리진 그런 영화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작품들을 쭉 보면 하여튼 오웨이는 시즌 1만 보면 돼요. 시즌 1만 보면 됩니다. 거기에 이것이 과연 과학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면 그냥 미친 사람의 헛소리인가 그런 것에 되게 경계선에 있는 얘기거든. 어나더 어스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조금 어나더 어스랑 아이오리진 그러니까 막 엄청 재밌다기보다는 좀 신비로운 이야기 프랑스 영화 같은 그런 톤의 SF가 입혀져 있는 대화 한마디로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 모르겠어요. 진짜 뭐가 맞는지. 하지만 지금 영식 씨는 뭘 몰라. 자기 말 얘기했잖아. 아무나 만나보세요. 코 만지면서. 아무나 만나보세요. 신호를 보내면. 그러면서 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나는 한 사람 말하기도 시간 부족하니까 난 너밖에 없어. 다 말해놓고 지금. 현숙 씨한테 다 보였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숙님이 봤을 때는 뭐 영식 씨의 매력이겠지. 저는 상대방을 다 존중하는 것 같아요. 존중은 하지만 그 마음을 잘 컨트롤 해야겠죠. 나 힘들어하긴 하겠지만 다 좋다고 말을 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기의 속내를 그래도 드러내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자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현숙은 이제 걱정을 하죠.
이게 두 사람이 어쨌건 아직 뭐 가까운 사이가 아니니까 떨어져 앉긴 하는데 현숙님이 끝에 앉았긴 했어도 바르게 앉아 있는 거랑 다음날 광수랑 있을 때 저 바깥쪽으로 한껏 기울여 있는 거랑 나중에 이제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현숙님이 영식을 선택한다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인데 어쨌건 지금 시점으로서는 광수나 영수와는 비교도 안 되게 영식에게 끌려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선 앞으로 모르죠. 그래서 이때 편지를 전해주고 갑니다. 약간 이 스티커를 미리 준비해 오긴 했지만 한편은 되게 영식과 현숙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죠. 좀 덩치 크고 좀 강아지 같은 느낌이 있잖아. 영식스러워. 잘 골랐어. 그 옆에 이렇게 토끼 같은 애 있는 것도 되게 현숙스럽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받았고요. 그렇게 내일 봐 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영식은 갑니다. 가자마자 이제 편지를 읽죠. 저거를 뭐 이렇게 딴 데 적어놓고 적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쭉 적었네. 진심을 더 담았을 수 있겠지. 낯설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제한적이라 편지라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벅찼다고 해야 되나? 편지 내용도 되게 좋았어요. 귀엽다고 이 하트 풍선까지. 이 하트를 지금 활용한 사람이 현재 두 사람이죠. 영식과 영자. 이 두 사람의 수뇌부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영식의 세심함에 미소가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편지였다고.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밤이 끝났고요. 그렇게 이제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광수가 어젯밤에 이제 현숙이랑 대화를 하고 좀 에너지를 얻었지. 좀 이제 자신감을 얻었어요. 편지는 좋아하는데 저 하트라든지 그치 진심이 담긴 거 좋지. 뭐요? 왜 뭐 찾아요? 영자님이 묻는데 당신 찾는데요라고. 물론 광수가 찐따 아니고 광수는 되게 멋있는 상남자인데요. 이게 저 같은 찐따들이 이제 한번 기가 살면 저렇게 막 평소에 잘 못해봤던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당신 기다렸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평소에 못해봤던 오글거리는 그런 말들을 이제 쏟아내긴 하죠. 살짝 그 중간이 없어. 그래서 당신을 찾고 있대. 핑크빛 자막으로. 광수님 마음에 누구누구 있어요. 영자가 6, 현숙이 4. 아직은 영자가 6이네요. 그래도. 영자 씨와 그 전에 대화도 편했고 현숙 씨와의 대화가 좋긴 했는데 뭐가 모자랐던 거지? 어쨌든 영자와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아마 인터뷰를 했던 것 같으니 그래서 방금 대화를 했던 사람이 생각나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기는 뭐 어떻게 뭐 짓다 말았어. 뚫어져라라고 자막에서 정확히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네요. 치명적인 눈빛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자가 왜? 광수는 왜요? 뭐 이상한 짓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눈을 떨어지게 쳐다보니까 영자는 이제 남들이랑 눈 마주치는 거 잘 못한대. 그러면서 광수가 잘 마주치는 법 알려줄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미간을 봐요? 네 한쪽 눈을 보래. 누가 보면 뭐 대단한 지식인 줄 알겠네요. 그래서 오른쪽 눈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저도 안 부담스럽고 영자가 아니 너만 안 부담스러운 거지. 아니 나는 부담스러운데 저도라고 해놓고 하지만 말을 바꿨어. 그래서 제가 안 부담스럽다고요 하고 그냥 바꿨지. 그래서 어쨌건 광수 씨는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현숙 씨한테는 영식이 있으니까 영자에게도 실은 상철이 있긴 한데 그 지금 얼핏 보기로는 현숙과 영식만큼 안 견고해 보이지. 그리고 영식보다 상철은 좀 만만해 보일 수 있겠지. 그냥 보기로 실제로 그렇진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양쪽 눈을 보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냐라는 말에 이제 군대 가기 들어가기 전에는 연애를 좀 잘 못했는데 그때 여자 잘 만나는 잘생긴 친구가 알려준 팁입니다. 휴가 갔다 와서 터는 그런 영웅담인가? 그거 가지고 뭐 여자를 아니 뭐 군인이잖아. 여자 잘 만나는 걸 뭘 얼마나 잘 만났다고. 이게 광수의 슥슥슥 삭삭삭 기술이구나. 광수랑 정숙 씨 만나야 된다니까 지금. 둘이서 연애의 철학에 대해서 조금 논쟁을 좀 해가지고 둘이서 어떤 변증법적으로 어떤 합을 만들어낸 다음에 두 분이서 같이 그 모쏠들을 위한 슬슬슬 싹싹싹 그런 강의를 만들면 참 재밌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자 눈 보고 이야기하는데 어수룩하게 바닥 보고 이야기하니까 군대 가기 전엔 그랬죠. 우린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지. 그렇게 사람 눈도 안 쳐다보면 누가 너 좋아하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성 앞에서는 쳐다보지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광수도. 영자 씨가 의심을 담아 의혹의 눈초리로 그 뒤로 여자 잘 만났어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아니 물론 믿고 있죠.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자 잘 만났어요 라는 말에 직접적인 대답은 안 했죠. 그러면서 연구 결과로 넘어가. 그래서 너 잘 만났냐고. 아니 됐고 잠깐 스톱. 됐고 너 잘 만났냐고. 아니 잠깐 연구 결과가 이러면서 살짝 여러모로 이 말의 흐름은 의혹을 사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그래 아니다 맞다 말을 해.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있냐.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키스할래요? 물어보면 당연히 거절을 하는데 이제 눈을 30초 마주치고 나면 성공률이 50%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같이 보기 하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성공률이
50%가 상승하는 거랑 성공률이 50% 이상으로 상승하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눈을 30초 마주치고 나면 성공률이 50% 상승하는 건 원래 성공률이 0.01%였다가 0.015%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1000명 중에 1명이었던 게 1000명 중에 1.5명으로 들어가면 50% 이상 상승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50% 이상으로 상승한다는 말은 1000명 중에 1명이었는데 1000명 중에 500명으로 상승하는 게 1000명 중에 50% 이상으로 상승하는 거지. 이게 각각 다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야, 눈 30초만 맞출 수 있으면 2명 중에 1명이랑 키스할 수 있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어쨌건 그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그럼 저 여자 숙소 데려다주고 바로 잤어요? 어제 숙소도 데려다줬군요. 두 사람이 인터뷰하고 다른 여자는 안 만났습니다. 현숙을 뭐 그전엔 만났겠지? 그 후에 안 만났다. 그렇게 이제 다른 여자는 안 만났다고. 근데 다른 분이랑도 대화해봐야죠. 1대1로. 제가 좀 결정해 내는 걸 빨리 내리는데 좋아하는 말이 장구 끝에 악수 둔다. 그러니까 지금 광수는 지금 현숙과 영자 중에서 한 명을 빨리 선택을 하고 싶긴 한가 봐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도 처음에 푼 게 답일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이게 확실히 어떤 시험으로 푸는 역시 엘리트 같은 말이죠. 생각 길게 해봤자 똑같다.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 있으니까 차라리 고민하는 시간 줄이고 그 시간에 뭘 해서 방향 트는 게 낫지. 그래서 행동을 취하려 한다. 그래서 행동적으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지금 영자가 이제 과연 상철에게 지금까지 영자의 행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수줍어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막상 어떤 이성적 텐션이나 이런 거를 되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영자 씨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상철 씨에게 마음이 제법 큰 것 같아 보이는데 과연 이제 상철과 영자 씨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겠지. 그래서 저도 뭐 적극적으로 해보고 다른 사람한테도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얘기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은 얘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영자는 어쨌건 1순위는 상철 현재로선, 그리고 2순위는 광수, 영수는 나갔죠. 들어오지가 않았다는 걸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 광수 봤을 때 저랑 엮이겠다는 생각 전혀 안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호감 표시,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 같은 것도 해줘서 좀 호감이 가요. 그래서 2순위. 상철도 이제 3일차 정도 됐으면 뭐 슬슬 영자님과 만약 영자님이 마음에 든다면 마음을 표현을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상철님도 이 속내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광수는 영자와 얘기를 하고 지금 다른 사람 알아보자고 했으니 서로 와서 현숙을 툭 치고 영자 눈치를 살짝 보면서 영자에게 어쨌건 뭐 살짝 영자를 향한 것처럼 하긴 했으니까, 그리고 1순위가 영자인 것도 맞으니까 최대한 눈치를 보면서 이 전날은 화끈하게 데리고 나갔잖아요. 나가자 해놓고. 근데 여기서는 툭 치죠. 살짝 영자 눈치를 보는 느낌이 있는데 이러면서 좀 남들에게 안 걸리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버렸죠. 당장 영수님에게 주목도 받았고, 그리고 정숙님에게 걸리면 얄짤없죠. 그렇게 이제 광수가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걸 보고 상남자라고, 이게 왜 모험생 특집인지 알겠다고, 그래서 계속 여자들이 말 건다고 이러면서 광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빨리 전파하라고. 영자는 지금 조금 아쉽죠. 상철이 나한테 1대1로 말을 안 걸고 있는 거잖아. 그게 그 장면이 잘린 게 아니라 뭐 상철은 거의 이제 앉아서 다가오는 사람이랑 말하는 뭐 그 정도잖아요. 실제 워딩은 찐따 특집이었던 것 같아요. 특집이었는데 상철님은 영자님에 대해서 그래도 호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철 같은 친구들이, 내가 이제 저런 친구들을 조금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게 좋은 의미로 속을 알 수가 없어. 얘가 불만이 있든 아니면 어떤 긍정적이 있든 크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소심해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속내를 굳이 드러내지 않는. 근데 난 상철 씨가 영자 씨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호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연인으로서는 그건 뭐 취향 차이겠죠. 광수 씨가 현숙 씨를 불러내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광수 씨는 중고등학교 때 항상 1등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항상 1등. 아니 이 전날은 학번을 물어보더니 오늘은 또 고등학교 때 뭐 1등 했냐고. 사회생활 충분히 했고 지금 사업까지 하는 사람이 뭐 이런 거를. 광수 같은 분이 이제 사업해가지고 직원 뽑으면 나중에 이런 거 막 물어보는 거 아니야? 학벌 막 겁나 따지고 막 중고등학교 학생 뭐 성적표 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광수는 거의 2등이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예체능 실기 점수가 안 나오는 바람에 2등. 그러면서 어제 여러 명이랑 대화해보니까 좀 어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저 워딩만 따지면 둘 중에 하나지. 하나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해봤으니까 어땠어? 라는 질투의 표현. 그 또 하나는 여러 명이랑 얘기했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막 큰 마음은 아니잖아요. 라고 확인하려는 그런 시도. 아마 현숙님은 후자 쪽이겠죠. 그래서 4명하고 밖에 대화를 안 해봤대.
그러니까 4명이면 진짜 여러 명이죠라고 또 현숙님의 찐웃음이 살짝 흘러가고요. 근데 뭐 6명하고 다 대화해야죠. 기회가 되면. 누구 안 해봤냐는 말에 정숙님 안 해봤어요. 근데 정숙님하고는 대화 안 해보려고요. 아니 뭐 말이 앞뒤가 이렇게 달라. 4명하고 해봤고 6명이랑 다 해봐야 되는데 정숙님 좀 무섭나? 약간 정숙님은 실제로 굉장히 학구파인데 그냥 얼핏 보기로는 살짝 그 노는 사람처럼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괴짜 도금과 노는 사람 도금이 있잖아. 학창 시절에 그냥 그때 못 놀아서 지금 놀아본 사람으로 도금했잖아.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코스플레이어로서 좀 서로 다가갔다가 괜히 도금 벗겨질까봐 좀 그러지 않을까. 정숙님은 이렇게 막 대화 안 해보려고 하니까 약간 광수님을 돌려가는 게 아니고 저렇게 방탈출이라는 저런 거를 꿈꾸면서 일종의 작가의 삶, 사업가로서의 삶 그런 거를 다 같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도금이다. 괴짜 부분은 도금이다. 그래서 어쨌건 근데 그 4명하고 T인 여성을 찾고 있었잖아요. 정숙 씨가 이제 T였었겠죠. T보다는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과학에 관심 있는. 그렇게 현숙님이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맞으니까. 그래서 양자역학에 관심 있는 사람. 현숙 씨 표정을 잘 보면 또 이렇게 다른 이미지로 살짝 눈이 안 웃고 있는 거에 가깝고 내 나이에 광수를 보면 귀여울 수 있지 충분히. 그래서 이제 과학에 관심 있잖아요. 전공이니까 아무래도 잘 알잖아요. 근데 여기 현숙 씨가 근데 그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 10년간 노력한. 그래서 과학 좋아하잖아요. 약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현숙님이 잠깐 난 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서 난 10년간 과학 알고 난 문학만 봤어. 그래서 책 많이 읽으려고 엄청 노력한대.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 여쭤봐도 되나요? 근데 최근에 인상 깊게 읽은 건 도둑맞은 집중력 그리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2권 다 과학 관련된 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집중력이고 내가 도둑맞은 집중력 저 책은 모르는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거 과학기장가가 썼던 책이야. 그래서 이걸 보면 현숙님이 난 문학을 10년간 보려고 했어요 라는 거 치고는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맞아. 근데 나는 10년간 문학적 소양을 키우려고 노력했어요는 실은 광수님을 조금 선을 그으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어느 정도 과학으로 분류될 수 있을 책들이지. 물론 이거는 에세이인 것 같던데 아무튼 과학기자가 쓴 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치, 둘 다 베스트셀러여가지고 많이 읽어본 책들이죠. 나는 과학 아니고 문학이에요 라고 이제 살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책을 물어보니 과학 관련 책이 나오는 걸 보면 과학을 좋아하는 건 맞다. 하지만 과학을 중심으로 광수와 엮이는 것은 지금 경계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보자마자 다른 사람 생각이 궁금해서 일부러 모임까지 만들었을 정도. 공부 잘하고 인싸기까지 하군요. 그래서 토론을 좋아하냐라는 거에 이제 다른 사람 생각 듣는 거 좋아한다. 근데 지금 현숙님은 토론 좋아한다고는 안 했는데 지금 광수님은 토론하는 걸 좋아한다고 자기가 이제 지원서 중에 썼었고 과학과 우주에 관심 많고 그래서 계속해서 소름 돋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제 되게 비슷한 게 많다. 저는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래.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근거는 뭐 광수 나름대로 있겠지. 현숙님은 뭐 그래도 우주 좋아하고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흘러가면 이런 얘기를 또 주고받는 걸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숙님이 분명히 아까 문학 얘기할 때는 살짝 선을 그으려고 했는데 얘기가 또 가니까 현숙님은 또 상대에게 또 맞춰주고 있는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어릴 적에 우주 관련 동화책은 너덜너덜할 적까지 계속 읽었고 그러면서 이제 광수가 이거는 우리를 알고 배치한 겁니다. 우리는 설계된 거예요. 우리의 인연은 설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숙님이 여기 입수한으로 가장 크게 빵 터집니다. 현숙님. 그렇게 이제 광수님은 지금 자기가 현숙님을 재밌게 한 줄 알고 살짝 좀 뿌듯해졌어. 그러면서 이제 물체가 존재한다는 걸 믿냐. 근데 여기서도 지금 존재한다가 있다의 의미의 존재냐. 그러니까 현숙님은 지금 여기서도 정답을 찾고 있어. 광수가 저 존재한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썼을까. 존재한다는 걸 믿지 않는 쪽으로 지금 광수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저기에서 어떤 뜻으로 했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광수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숙님은 지금 정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저 존재한다의 정의를 다시 내리려고 하고 있죠. 확실하게. 그래야 문제 답을 찾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현숙님은 홀로그램 얘기를 잠깐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녹색 뭐 그 파장값 그 BC 반사에서 그 파장값을 얘기하는 거지. 어쨌건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건데 뭐 양자역학적으로 다른 존재하냐. 근데 저게 결국 관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관측이 사실을 만들어낸 어나더 어스 영화를 봐도 그런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다른 없는 거 아닌가요?
보는 순간 달이 존재하는 거. 뭔가 너무 인생론이나 철학으로만 흘러가게 될 것 같아. 결국 그냥 철학적인 얘기를 그냥 양자역학의 몇 가지 이론들을 얘기해주면서 할 것 같아. 양자역학 얘기하면 뭐 나올까? 입작성, 파동성, 그 투슬론 얘기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 좀 하다가 결국 철학 얘기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제 지식 수준에서 뭐 그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뭔가가 존재하려면 상대방이 항상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남녀의 관계도 누가 있어야 내가 완성되는구나. 빌드업, 좋았어요. 또 광수 씨가 이제 이런 빌드업은 나중에 이제 양자역학 강의를 혹시 하게 되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낭만적인 SF 소설에 있을 법한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구나. 그래서 이 빌드업을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이 빌드업을 여자 앞에서 얘기해 본 적이 있기는 해? 이 빌드업 자체를 이해 못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빌드업 해가지고 하는 거는 재밌네, 뭐 발상이 신선하네, 이럴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대. 뭘 태어나서 처음 봐, 나 같은 사람 많아요 라고 현숙님 말이 맞지. 아니 현숙님이 굉장히 특별히 지적인 사람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저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은 아닌 것 같은데. 광수씨 플러팅인가? 당신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1분 안에 커피 마시는 속도가 빨라진대. 어차피 커피 마시는 속도가 빨라질 거라면 양자역학 얘기를 하는 게 낫잖아. 그냥 약간 세상이 억가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다 그래서 서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빌드업은 되게 좋았어요. 과학 얘기를 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잘 만날 수 있지. 아무튼 얼마든지 잘 만나서 솔직히 어디 가서 이렇게 과학 얘기하고 그런 얘기로 통하고 하면 재밌지. 뭐 우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이제 너무 안 통하면 또 그렇고 다른 얘기를 하긴 해야겠지만. 그래서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엄청난 빌드업. 근데 이 빌드업 자체는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하죠. 뭔가 초반의 빌드업에서 상대가 어느 정도 그 대화를 수용한다면 뒤쪽으로 흘러가는 빌드업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저거를 그냥 어떤 달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이 관측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근데 관측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래 값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차라리 이론을 좀 설명해 주면서 가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설명을 좀 했으면 더 빌드업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짧게 이야기하기에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 가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이제 광수 씨는 지금 대단한 여성을 이제 만났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양자역할 이런 얘기를 소개팅 때 처음에 그냥 해보는데 혹시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나? 아니 양자역학의 이론을 설명했을 때 그걸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약간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에 공룡책을 처음 읽고 그런 막 5살, 6살 이런 애들이 공룡 이름을 가지고 어른들에게 지식을 뽐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 공룡이 세계의 전부야. 그리고 이 공룡을 모르는 사람은 지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공룡 이름을 그 애보다 더 알아보려면 이 애는 존경의 눈빛으로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공룡 이름을 외우는 것이 어떤 굉장한 지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양자역학의 일부분 그런 실험들을 알고 거기 있는 철학적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양자역학 자체를 다 이해하는 걸 수도 있겠지. 뭐 광수 씨는 워낙 지적인 분이니까. 근데 이제 저런 걸 가지고 누군가의 어떤 대화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는 아이들이 공룡 이름을 가지고 대화 수준을 측정하는 것과 비슷한 행동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상대를 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는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지적 능력이 있고 다양한 지식의 분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한 첫 번째 여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번개 맞는 기분이었고 소름이 뇌부터 손끝까지 전해지는 광수 인생에 사랑이 찾아오나요? 광수에게 봄날이 찾아오나? 근데 뭐 저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성적인 호감이 생기는 전조 증상인지 혹은 동족 발견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인지 뭐 이걸로 현숙리의 마음을 읽는 건 참 어렵지만 뭐 굳이 어느 쪽인지 판단하라고 한다면 이쪽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해요. 동족 발견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인지라고 했을 때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쪽에 조금 더 스스로도 비중을 두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영수 씨도 한번 말을 건네죠. 영수 씨도 이제 현숙님에게 가서 이제 학교 물어봐야 되니까요.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수 씨가 현숙 씨한테 커피 마실래요? 커피 마셔. 그래서 둘이 이제 커피를 다 마시기로 했잖아요. 나갈 거야.
근데 광수가 그제서야 영수님이 계속 대화해보고 싶어 했는데 한번 나가서 대화해보세요. 영수랑 나가기 전에 뭐 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하든가, 아니 영수랑 실컷 나가기로 해서 일어나기 직전인데 그거야? 아니 이미 나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뭘 나가서 대화해보세요야. 아니면 영수가 말하기 전에 말을 하든가 할 거면. 그만큼 이제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이 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내가 나가는 거 솔직히 싫을 거 아니에요. 그 싫은 것이 이렇게 티가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수와 현숙님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 진짜 뭐 직업이랑 학교 듣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영수 씨는 진짜 진정한 칭찬의 의미예요. 약간 그런 거지. 아, 정말 운동해서 탄탄한 몸매일 줄 알았습니다만, 38인치일지는 몰랐습니다. 정숙을 대상으로 만약 한다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칭찬을. 근데 이제 자기식으로 칭찬이니까, 그게 이제, 이게 외모로 칭찬이면, 이쁘다 생각했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이 정도 이쁠 줄은 몰랐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수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극찬의 의미죠. 왜냐면 영수는 일단 학벌이 이게 이성 조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조건이고, 그리고 그거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월요 상담할 때도 외모 포기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영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외모는 타고난 거야. 물론 어느 정도 자기 관리가 있지만 외모에 비해서 학벌은 자기의 노력이 좀 들어가 있다. 그게 영수의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영수는 다른 건 됐고 이제 학벌 위주로 보는. 그러니까 뭐 어쨌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조금 다른 콘텐츠가 들어와 줘야 학벌 얘기가 좀 희석이 되는데 너무 다 이게 학벌 위주로 가니까 너무 그대로만 있으면 그거 뭐 너무 맛이 질리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고, 이제 상대방 찾기가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것도 실은 조금, 그러니까 아까 학벌 얘기보다 그것도 칭찬의 의미고, 상대방 찾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겠다. 이 말도 상대를 굉장히 높여서 말하는 말인 건 알겠어. 영수님은 지금 학벌 당신 대단합니다. 칭찬. 그리고 그런 면에서 당신은 정말 당신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것도 눈을 띄워주는 말이라고 영수 씨는 생각하는 건 맞는데, 문제 현숙님 입장에서는 현숙님이 거의 컴플렉스가 없겠지만 그나마 있는 컴플렉스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는 말이에요. 현숙님은 원래 효녀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불효녀 같아졌다고 하잖아. 왜? 엄마가 시집간 다른 사람들 얘기하니까 그런 말에는 내가 시집을 못 가서 지금 불효녀처럼 됐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굳이 상대방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로 지금 저렇게 말을 하는 거는 실은 현숙님의 컴플렉스가 건드려질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이 말은 현숙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였을 거야. 그래서 상대방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거는 네가 잘났지만 남자 만나긴 어려웠겠어? 그러니까 현숙님이 이때 표정이 웃어주긴 하는데 그런 생각까지 해주시고, 이거 부들부들에 가깝거든. 현숙님 정도의 사람이니까 지금 그런 생각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나온 거야. 현숙 입장에서는 지금 저게 불편한 말이었어. 근데 현숙님이 지금 저 말을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를 영수님이 몰랐어. 현숙님은 지금 불쾌했어요. 불쾌함을 바로 드러내는 사람은 또 아니지. 여기서 현숙님이 살짝 얼굴 근육 관리 살짝 안 될 뻔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냥 좋게 그냥 맞습니다. 어려워요. 이거는 그런 얘기는 사석에서 하시거나 조용히 해주세요. 입 다물어 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라고 지금 돌려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해주시고는 그런 거는 조금 오지랖이시죠. 선 넘었네? 맞습니다. 어려워요는? 그런 거는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귓속말로 하든가 해야지 조용히 할 말이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지금 현숙님은 뭐 이런 걸로 뭐 불편해도 영수가 뭐 잘 몰라서 그랬겠거니 하고 넘어가겠죠. 어쨌건 지금까지는 훌륭한 사회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적어도 앞자리가 4 이전에는 만나야 된다. 영수님이 방금 현숙님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를 눈치를 못 챘어. 방금 현숙님이 불편함을 드러냈거든. 이 눈치가 빠른 사람은 현숙님이 그런 걱정도 해주시고 할 때 아차 해야 돼. 그리고 맞아요 했을 때 이거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사람 만나려면 적어도 앞자리가 4 이전에는 만나야 된다 이러면서 너 결혼 아직까지 못했지. 네가 잘난 건 알겠는데 너 결혼 아직까지 못했지. 그리고 나이 4 이전엔 해야지. 이거 지금 굉장히 해맑게 지금 2단 콤보 날리고 있죠. 현숙님 표정이 살짝 굳었죠.
이게 나이가 40이 넘어갔을 때는 나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는, 근데 영수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영수 씨는 이게 내 고민이기도 하거든. 영수 씨는 나나 너나 엘리트잖아. 나나 너나 공부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 내가 사랑할 만큼 훌륭한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어려웠죠. 나도 어려웠어요. 지금 공감대 형성이야. 광수가 현숙이랑 만나가지고 그 이전에 막 그 같은 동기 이름 된 거나 똑같아. 공감대 형성. 영수 입장에서는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우리 둘 다 엘리트여서 사람 만나기 힘들었죠. 그리고 나이가 40 넘어가면 나 자체를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보다 나의 조건이나 이런 거 보고,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이제 그런 사람 그런 걱정 많겠지.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2단 콤보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건드리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 지금 외국에서 듣기로는 지금 굉장히 불쾌하게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영수 씨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쾌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 왜냐면 우리는 엘리트고 엘리트끼리는 당연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너도 당연히 그럴 거고, 현실적인 말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수 씨가 이게 절대 뭐 불쾌한 의도로 한 말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공통점 찾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숙 씨 입장에서는 이걸 공감대 형성이라고 들을까? 이 사람 왜 이렇게 눈치 없이 나를 찌르지? 이렇게 느끼겠죠. 그래서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괜찮으니까. 이게 영수 씨는 자기 내면의 이야기거든. 내가 그렇다. 당신도 그렇죠. 근데 현숙 입장에서는 저게 자기를 찌르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 나머지는 다 괜찮지만 나이가 좀 많은 편. 지금 어쨌든 현숙 씨가 여기서 여정 출연자에서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 현숙 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솔로나라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돌려까는 거야? 이게 근데 영수 입장에서는 현숙을 까는 말은 아니거든. 나도 그래서 이게 영수의 이 말의 맥락은, 그래서 내가 능력 있고 사가 되기 전에 사람을 만나서 진실된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싶다가 지금 영수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영수의 이 맥락이 뭐냐면, 당신도 엘리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가 넘어가서 결혼하면 뭔가 우리의 어떤 갑옷, 우리의 그냥 사회적 지위만 보고 다가오는 뭔가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렵죠. 당신이나 나나.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걸 지금 어필하는 거거든. 공감대 형성해가지고 그걸 어필하는 건데, 그게 이제 문제는 그렇게 들리냐고. 현숙 씨는 괜히 저 말에 이제 찔리는 거지. 근데 나라면 그렇게 자격지심이 생길 만한 말은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런 마인드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늘어날까봐. 그런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외모적으로 되게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식의 누구를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게 의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현숙 씨가 평소에는 다 맞춰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박하죠.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제 뭐 다른 것도 지금 이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반박을 합니다. 제가 또 자기소개에서 인상 깊었던 건, 사실 그 안에서도 의사의 길이 좁다고 생각해. 수험하는 길이 있는데 약사들은 보통 개국 쪽으로 많이 가는데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닌 좋아하는 길을 선택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그래, 현숙 씨가 평생 효녀였다가 불효녀인 그 이유가 실은 지금 어쨌건 그게 지금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자기는 불효녀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 말을 했던 것처럼 이거는 긁혔을 가능성이 크죠. 침묵이 없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을 가려하는 게 중요해요. 유머 감각도 그래. 재밌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타율이 높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잘 봐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소아과도 남들이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책임감 가지고 지금도 하는 거, 근데 뭐 대단한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성숙한 이기심은 이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한 이기심으로 그냥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다 사람들을, 타인을 위한 이타적은 그런 게 된다. 이 말은 굉장히 훌륭한 말 같아요. 저도 종종 써먹어야겠어요. 영수님의 이런 깊은 면을 모른다고 자기소개서 이걸 다 말할 수 없죠. 아까 분명히 기분이 살짝 상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깊은 면이 있다고. 그래서 영수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어요. 광수도 느끼더니 영수도 느꼈네? 그러면 광수랑 영수랑 비슷한 점이 많았던 거야? 아니죠. 현숙님이 항상 그 사람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끼도록 대화를 잘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안 그래도 원래 1순위였는데 조금 더 올라가긴 했죠. 아직까지는 뭔가 활로가 좀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역시 공고한 1순위가 되기도 했죠. 이게 또 다른 고민인데 아마 다음 주부터 이런 갈등은 불거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갈등이 뭔가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영숙님도 고민이 있어요. 영숙님도 이게 사귀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긴 하는데 영철님이 10일 있다가 떠난대요. 그러면 한국에서 있는 시간 다 합쳐도 뭐 2주 동안 있는 건데 그리고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언제 한국으로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게 드립 설명하는 게 굉장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영숙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확실한 뭔가 가능성이라도 듣고 싶지. 뭐 한 달에 한 번을 만날 수 있다는가, 아니면 뭔가 가능성에 대해서 듣고 싶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영철은 그러면 뭐라고 했냐, 뭐 가능성을 보인 게 있냐, 그거는 대략적인 그림이라도 없냐라는 말에 모르겠대. 일단 공수표를 안 날리는 사람인 건 알겠어. 정말 솔직한 사람이고 진짜로 어떤 확실한 뭔가가 나와야지 말하는 사람인 건 알겠어. 그런데 영숙 입장에서는 뭐 그거를 어떻게 믿고 가. 솔직히 아무리 이 사람이 좋아도 어떻게 10일 만난 사람이랑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는 사람을 기다리겠어. 이건 영철 씨가 너무 그동안에 자기가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었던, 말 그대로 노력으로 하면 다 된다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영숙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영철 입장에서는 알겠어. 아니 어쨌건 뭐 언제 볼 수 있을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걸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 일단은 나는 이번 연도는 훈련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플랜은 짜여져 있는데, 근데 어쨌건 한국에서 뭔가 한국 여성과 결혼 이거에 대해서 오면 갑자기 벙찐대. 근데 영숙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뭐 어떻게 만나? 못 만나지. 아무리 영철이 멋있고 이렇게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서 저렇게 말한다고 쳐도.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남자랑 데이트 해보라고 하는데 뭐 선택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근데 얘기해보면서 영철님한테는 약간 경각심을 주는 거지. 정숙 씨 다운 솔루션이군요. 순자 씨는 마음이 힘든가 봐요. 다른 데로 가셨네요. 그렇게 이제 영숙 씨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시작됐고요. 솔직히 미국이라는 장벽은 옥순 씨한테도 있지. 그리고 영식과 지금 면담을 하면서 좀 어떻게 뛰어넘느냐. 또 그거를 막 뛰어넘는 선택을 해가지고 뭔가 둘이 이룬다면 또 낯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커플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